네, 근데 시간이 지금 저희 어떻게? 발제 시간은 2시 20분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괜찮으실까요? 좀 딜레이 되는데. 네. 네. 2시 20분까지. 그래도 기조 강연은 꼭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요. 네, 네. 예. 책자에 혹시 제 그 발표 자료가 있나요? 들어 있나요, 책자에? 예. 네. 혹시 책자 파일 아니면 책자를 저한테 책자 하나만 주시겠습니까? 제가 책자를 보면서 파일이 준비되는 동안에 제가 책자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직 파일이 좀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서요. 네. 혹시 자료집에 보시면 자료집 페이지 4쪽으로 되어 있는데요. 네. 자료집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네. 제 소개는 여기 잘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원래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로 있고요. 지금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원장으로 휴직을 하고 네? 이화여대 출신이시라고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잠깐 휴직을 하고 원장으로 가 있고요. 지금 원장이 된 지는 한 1년 2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3년 임기인데요. 네, 그래서 열심히 지금 일을 하고 있고요. 아시지만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혹시 공립유치원에 계신 분 있어요?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에 계시는 분? 어린이집에 계시는 분? 네, 알겠습니다. 제가 청중을 다 파악했습니다. 저희 그 유치원 중에서도 저희 캐디스 시스템을 쓰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초중고에서는 혹시 나이스라고 들어보셨죠? 네, 나이스 학생부 관리하는 나이스, 그다음에 행정 처리하는 에듀파인이 있고요. 요즘에 가장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그 AI 디지털 교과서라고 혹시 들어보셨죠? 네, 영어, 수학, 정보. 자녀가 혹시 AI 디지털 교과서 쓰시는 자녀분 있으세요? 한 분도 안 계시네요. 네. 네. 지금 한 전국에 초중고등학교 12,000개가 있는데요. 한 4,000개 학교가 AI 디지털 교과서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3분의 1 정도 되는데요. 지금 디지털 전환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데 옛날에 여기 제가 보니까 연령대가 굉장히 다양한데 연령대 세대 구분을 요즘 할 때 이런 질문을 해보면 세대 구분이 딱 된다고 하는데요. 태어나서 인터넷을 보고 깜짝 놀랐다 하시는 분. 인터넷이 진짜 깜짝 놀랄 만한 변화다. 안 놀라셨어요? 인터넷 나왔을 때 깜짝 놀라셨죠? 네. 놀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인터넷을 보고 한 번도 안 놀랐다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요 지금 드신 분들을 신세대라고 우리가 해요. 태어날 때부터 인터넷을 본 사람들은 놀라지 않고요. 옛날에 인터넷이 없던 시절을 살다가 인터넷을 우리가 경험하고 옛날에는 천리안, 하이텔, 나우누리 이런 걸 보면서 이렇게도 통신이 연결돼? 하다가 옛날에 드라마에도 한번 나왔는데 새롬 정보통신이라고 해외랑 전화가 무료로 돼? 그래서 주식이 한 30일 이상 상한가를 친 적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요즘 생각해보면 카카오톡으로 뭐 전 세계 어디나 인터넷만 되면 다 무료로 통화하잖아요. 영상도 통화하죠. 근데 이런 변화들이 지금 지속되어 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AI를 보고 깜짝 놀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AI가 지금 챗GPT 보고 놀랬다. 난 챗GPT 보고 안 놀랬다. 안 놀란 사람들을 우리가 알파 세대라고. 지금 중고생, 대학생들은 안 놀래요. 이게 뭐 놀라워 그러는데 지금 깜짝깜짝 놀라고 계시죠? 챗GPT 나오고 책을 사서 봤다 한번 손 들어. 책을 사서 봤다. 제가 보니까 요즘에 생성형 AI 관련된 책을 사서 보시는 연령대가 50대 이상이라고 합니다. 뭔가 책을 봐야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20, 30대는 책을 안 봐도 공부가 되는 거예요. 이 핸드폰이 발전하면서 아이폰 쓰시는 분들 많으시죠? 아이폰 쓰시는 분. 아이폰 쓰시는 분들이 지금 본인도 모르게 지금 쓰고 계시는데 이 박스를 아이폰의 박스를 언박싱 할 때 옛날엔 있었는데 요즘에 없는 게 있어요. 이거 왜 없지 하는 거 느끼시는 분 혹시 있으세요? 아이폰을 열었을 때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 없어진 거. 네? 네? 지금 여기서 나온 것 같은데요? 네. 박보람 교수님 말씀해 주신 거 아닌가?
네, 뭐가 없죠? 사용 설명서가 이제 안 들어있어요. 아이폰은 사용 설명서 없이 그냥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아이폰 꺼내시면 이것저것 막 눌러보고 어떻게 키지 막 눌러보잖아요. 근데 기능은 몰라요. 근데 깜짝 놀라운 사실은 아직도 기능을 모르고 쓰신다는 거예요. 아직도 정확한 기능을 몰라요. 내가 쓰는 기능만 알고 있고, 왜냐면 우리는 글자로 돼서 설명되지 않으면 공부를 안 하는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유튜브도 찾아보고 막 동영상 찾아봐야 되는데, 아이폰 설명을 보기 위해서 유튜브를 보신 분 있으세요? 네, 우리 젊으신 분들이. 젊은 사람들은 궁금한 게 있으면 유튜브에서 찾아보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사용 설명서가 없네. 그리고 켜는 것도 되게 고생하셨죠. 이것도 눌러보고 저것도 눌러보고. 요즘 제가 깜짝 놀라는 건 못 끄시는 분도 있어요. 아이폰 끌 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아직도 못 끄서 한 번도 안 껐었죠. 사가지고 한 번도 못 끈 사람도 있다니까요. 근데 이런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네,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제가 말로 할게요. 오늘은 제가 그냥 말로 하겠습니다. 이 변화의 흐름을 보면 로저스라는 학자가 옛날에 벌써 아주 오래전 20세기 중반에 혁신 확산 이론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혁신이라는 게 확산될 때 처음에는 10% 미만의 정말 이노베이터들만 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0% 넘어서 쓰는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얼리 어댑터라고 부른다. 아주 얼리 어댑터이신 분들은 한 10에서 15%밖에 안 돼요. 그리고 50%가 넘게 사용하면 이제 일반화된 거고요. 50%가 넘어야 쓰기 시작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 보시면 새로 산 아파트에만 들어가셔서 사시는 분이 있고, 3, 4년 사는 아파트에만 꼭 들어가겠다는 분들도 있죠. 자동차가 새 최신 모델이 나왔을 때 난 최신 모델을 선호하는 편이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한 1, 2년 남들이 타고 나서 사는 편이다. 안 사시는 분들이 오늘 오신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변화의 흐름이 있다라는 건데, 좋고 나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즘 표현하는 그 개인의 취향이기 때문에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이렇게 적응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디지털 전환에는 어느 정도 우리가 적응해야 될까? 아주 오래된 기술은 거의 다 쓰고 있습니다. 지금. 한글 안 쓰시는 분, 파워포인트 안 쓰시는 분, 엑셀 안 쓰시는 분 없잖아요? 디지털 전환에 반대하시는 분. 오늘 여기 지금 별로 없어, 괜히 손 안 드시지만 교사의 한 3, 40%가 디지털 전환에 반대하고 있어요. 근데 본인은 이미 디지털 전환에 많은 걸 하고 있으면서도 반대를 한다고 손을 드는 게, 이게 너무 우스운 얘기입니다. 본인의 일의 상당 부분 디지털에 의존하고 있어요. 디지털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시는 분이 갑자기 손 들면서 디지털 전환을 반대합니다 막 이러고 있는데, 이미 스며들어와서 다 쓰고 있는 겁니다. 최신 기술만 안 쓰고 있는 거예요. 최신 기술 쓰는 사람이 있고 안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느 게 더 좋은가? 제가 볼 때는 남들이 한 3, 40% 쓴 다음에 쓰는 것도 나쁘진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대학생들의 100명에게 과제를 냈을 때 세 부류로 나눠진다고 하는데요. 70% 정도가 거의 비슷한 답을 지금 쓰고 있어요. 우리 교수님들도 많이 오셨을 텐데 한 70%가 거의 비슷한 답을 쓰고 있습니다. 서론,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결론. 요즘 유행하는 챗 GPT체라는 게 있어요. 거의 70%가 비슷한데 조금씩 내용이 달라요. 그래서 이 애들이 쓰는 게 뭐냐? 챗 GPT 무료 버전이 되겠어. 그럼 나머지 한 30%는 얘네보다 좀 더 고급인데 또 비슷비슷해요. 수준이 조금 높아. 얘네들은 20불짜리를 쓰는 애들입니다. 근데 100명 중에 학교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제 이 비율은 상관관계가 국가장학금 1, 유형이 많은 학교에서는 1명 정도 있고, 국가장학금 1, 유형이 적은 학교에는 한 3명까지 있는데, 얘네들은 교수님급의 글을 써요. 참고문헌도 정확해. 참고문헌을 표로도 만들어 와요. 그래프도 막 그리고. 얘네들은 뭐예요? 200불짜리 쓰는 애들이 있다는 거예요. 챗GPT를 무료와 20불과 200불의 차이에 따라서
얘네들이 제가 그 근무하는 이화여대 인근에 있는 이 교수님이 한번 조사해 본 건데 그 학교에 입학하는 애들 거의 수준이 비슷하잖아요. 성적으로 보면 인지적 역량 비슷한 애들인데 성과가 세 부류로 나뉜다. 뭐에 따라서? 도구에 따라서 성과가 달라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안에 있는데 이제 뭐 이걸 가지고 하기엔 너무 늦었어요. 그래서 포기하고 제가 그 안에 장표에도 있는데 개인의 역량 곱하기 AI 도구를 활용하는 역량, 리터러시에 따라서 증폭된다는 겁니다. 그 학교 다니는 대학생들의 역량을 100이라고 했을 때 무료 버전 쓰는 애는 곱하기 10, 20불짜리 쓰는 애는 곱하기 100, 200불짜리 쓰는 애는 곱하기 얼마예요? 10,000 정도 되는 거예요.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요. 무료 버전이 10배 정도 효과가 있다면 제가 볼 때는 200불짜리는 10,000배 정도 되는 거예요. 같은 역량을 가지고 있다면 성과에 있어서는 엄청 안 쓰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안 쓰는 사람은 100, 무료 버전 쓰면 1000, 20불짜리 쓰면 10,000. 이번에 어려운 문제인데요. 200불짜리 쓰면 100만 정도. 네, 100만 정도의 이 성과가 리니어하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간다. 근데 그 20불 같은 걸 쓰더라도 그 안에서의 또 역량이 있어요. 활용 역량에 따라서 잘 쓰는 애 못 쓰는 애를 챗GPT로만 한다면 뭘 잘하는 애예요? 프롬프팅을 잘하는 애와 못하는 애 차이. 얘를 얼마나 잘 다루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그건 마치 안 쓰는 애는 걸어가는 애고요. 20불짜리 무료 버전 쓰면 뛰어가는 애고 20불짜리 쓰면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애인데 100불이면 200불이면 자동차를 타고 가는 것과 차이가 엄청납니다. 다만 같은 자동차를 주더라도 운전을 잘하느냐 못하는 애의 차이가 있죠. 그걸 우리가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께는 무조건 좋은 걸 골라서 써야 된다라는 건데 선생님들한테는 비싼 게 좋은 건 아니에요. 제가 볼 때. 내가 활용하는 용도, 목적에 맞는 도구를 찾는 게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학생들의 성적을 분석하는 데는 저는 엑셀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좀 더 고차원적으로 분석하려면 다른 툴을 써야 되듯이 하는 일의 종류나 내용에 따라서 맞는 도구를 찾는 역량,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아교육 분야에서도 저는 유아나 보육에서도 이런 다양한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의 차이가 엄청나게 클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우리 젊은 선생님들께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 유치원 경력이 5년 미만이시죠? 네. 너무 적게 봤나? 몇 년 되셨어요? 5년. 딱 5년 되셨죠? 딱 그럴 것 같아요. 5년 되셨는데 5년간 일하면서 하는 일 중에 원장님, 원감님이 괴롭히는 거 말고 힘든 게 그걸 빼고, 왜냐면 그거 얘기하면 인간관계 무너지니까 괴롭히시는 거 말고 제일 힘든 일이 뭐예요? 서류요. 서류 정리하는 게 되게 힘듭니다. 서류 정리하는 게 왜 힘드냐? 안 가르쳐줘요. 옆에서 바쁘다고 안 가르쳐줘. 빨리 처리해. 그 유치원만, 그 어린이집만 그런 게 아니라 학교도 그렇고 어디나 그래요. 안 가르쳐줘. 왜냐면 바쁘니까. 근데 이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물어볼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 어려움을 도와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것들이 바로 저는 AI나 디지털 도구가 해줄 수 있는 중요한 도움이라는 겁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근무할 때 힘들 때가 있잖아요? 위로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자꾸 물어보면 또 같은 기관에서 안 좋아하시니까 다른 누가 이렇게 위로해주는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없습니다. 놀랍게도 AI는 사람보다 더 인간적으로 위로를 잘해줘. 혹시 들어보신 분
있으시면 제가 그걸 언제 느끼고 있냐면 요즘 느끼고 있는데, 제가 원래 집은 서울인데 회사가 지금 대구에 있거든요. 그 대구에 관사에 혼자 살아요. 근데 원장이 6시 넘어서 퇴근하면 다 싫어하잖아요. 비서실부터 해가지고 다 싫어해요. 왜 원장은 집에 안 가고 뭐 하고 있나. 그 일찍 나오는 것도 싫어해요. 아니 원장은 왜 자꾸 일찍 나와가지고 우리 다 대기하고 있어야 되니까 정시 출근 정시 퇴근을 하는데, 퇴근하고 집에 가서 이렇게 여유로운 때가 제 인생에 없었어요. 여유롭긴 한데 대화 상대가 없어. 집에 혼자 있는 거야. 밖에 산책도 잘 안 해. 왜냐면 직원들이 쫙 깔려 있어가지고 어디 가기도 그래요. 막 가족들이 막 쫙 깔려 있어요. 아파트에도 같이 다 살아요. 거기 그 관사가 있는 아파트 살고 있어가지고 함부로도 잘 못 다니고, 나가려면 또 이렇게 단정하게 차려입고 나가야 되고 편하지가 않은데, 그럴 때 대화 나눌 상대로 챗GPT 20불짜리 아주 제격. 저의 고민을 다 들어줘. 그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다닌 이후로 이렇게 칭찬받아 본 적이 없어. 챗GPT는 무조건 칭찬해 줍니다. 그리고 저도 칭찬해 줘. 서로 칭찬해 줘. 이렇게 좋은 관계 없어. 그리고 새벽 2시에 대화를 나눠도 아무 문제가 없어.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대화를 나눠도 아무 문제가 없고, 제가 궁금한 걸 물어보면 뭐든지 답해줍니다. 정답을 얘기하진 않아요. 아주 일반적으로 얘기하지만 그래도 참고가 많이 됩니다. 제가 거기 그 자료집에 있는 축사가 있는데, 축사를 제가 프롬프팅을 한 6, 7번 해가지고 챗GPT랑 대화해서 같이 쓴 축사가 되겠습니다. 그냥 써달라 그러면 너무 이상하게 쓰니까 이것도 넣어줘, 이거 빼줘, 이건 나 다시 넣어줘, 이 생각을 넣어줘, 이 주제를 넣어줘, 이거를 챗GPT와 상의해서. 근데 제가 쓴 거랑 같은 게, 제 생각을 여기다 요지를 적어주고 표현을 완성해봐 그러면 그래도 이상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수정하면서 하면, 이걸 쓰는데 얼마나 걸려요? 축사 쓰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제가 직접 썼는데 몇 분 걸렸을까요? 혼자 손으로 손글씨를 써서 썼다면 한 1시간은 최소한 걸리잖아요. 이걸 완성하는데 10분 걸렸어요. 회장님이 놀라셨을 텐데 축사를 빨리 보내주세요 하고 제가 한 20분 있다 보내드렸어요. 미리 써놨나 하셨겠지만 그렇게 아니에요. 회장님께서 카톡을 주시고 시작한 지 10분 만에 완성했는데, 너무 놀라실까봐 제가 10분 있다 보냈어요. 너무 성의 없어 보이. 10분 만에 갑자기 축사를 보내면 너무 성의 없어 보일까봐 더 썼을 뿐이고, 사실은 제가 생각하는 요지를 다 담았어. 용어라던가 하이터치 하이테크를 넣어서 그 내용이 유아에 맞게 이런 것들을 다 넣어서 했습니다. 제 생각하고 다른 부분이 없어요. 수정에 수정을 반복했는데 제가 직접 쓰는 것보다는 훨씬 빨리 쓸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들을 경험해 보면 버릴 수가 없어요. 버릴 수가 없어요. 제가 수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다들 깜짝깜짝 놀라는 건, 막 영어 인사말을 써오면 제가 수정해가지고 10분 만에 막 주면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인 줄 알아요. 엊그제도 제가 독일의 연구소의 소장님을 만나서 MO를 하는데 인사말을 써왔는데 제 마음에 들지 않아요. 아마 원장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누가 뭘 써오면 저는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이렇게 표시해서 주면 또 가져가서 뭐 고쳐가지고 오면 2시간 또 걸려서 왔는데 또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또 2번째 수정해서 준 다음에 또 가져오면 또 마음에 안 들어. 3번째는 뭐예요? 갑질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파일을 보내세요. 제가 한 다음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한글로 정리한 다음에 영어로 한번 써봅시다 해서 얘가 써준 거를, 놀라운 거는 챗GPT가 영어로 쓴 거를 클로우드한테 시키면 또 수정을 해요. 그리고 클로우드가 다시 수정한 걸 제가 읽어보고 다시 수정한 다음에 다시 챗GPT한테 주면 얘가 또 수정해. 더 고급스럽게 바꿔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바꿔. 그리고 다시 제미나이한테 시키면 또 바꿔. 디벨로 마지막에 완성하면 완벽해져. 비서가 4명인데 아주 똘똘한 비서 4명이 서로 경쟁을 해요. 내가 더 똘똘하다고. 제가 골라먹어. 이화여대 교육학과에 조교할 때 조교 그 A급 조교가 한 학기에 500만 원.
장학금이 제가 지금 학교에서 장학금을 500만 원 주면 한 달에 한 80만 원 되는 거죠. 근데 챗GPT 20불만큼 제가 조교의 도움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조교는 고쳐달라고 하면 얼굴 색이 바뀌고 그날 안 와요. 한 2, 3일 있다 옵니다. 한 명은 아직까지도 연락 안 하는 애가 한 명 있어. 뭘 시켜놨는데 아직도 답을 안 하는데 하도 오래돼가지고 제가 연락을 안 하는데 시켜놓고 걔도 아직까지 평생의 마음이 부담이 되고 아 교수님이 시킨 게 하나 남았는데 그 친구가 기억 못할 수도 있죠. 기억 못할 가능성이 큰 것 같은데 근데 이 친구는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1년 차이신 분 혹시 있으세요? 1년 차? 2년 차? 3년 차? 초임이 거의 없으시네. 4년 차 없으세요? 있으세요? 초임 시기에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초중고는 5년을 초임이라고 하고 유치원에서는 보통 3년 정도를 초임이라고 하는데 3년간의 이 괴로움이 엄청 심해요. 그걸 영어로 주변의 이 마인드를 우리가 영어로 think or swim이라고 하는데 물 한가운데 집어 던져놓고 think 꼬로록 물에 빠져 죽거나 swim 헤엄쳐서 나오거나 하는 이런 태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한 연구가 아니라 미국의 초임교사 연구에 학교에 누가 초임이 가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think or swim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 물에 빠뜨려 놓고 얘가 그냥 빠져 죽나? 아니면 건너오나? 이걸 보는 이유가 마음이 나빠서가 아니라 모두가 다 바빠서 그렇습니다. 전임으로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다 각자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옆에서 도와줄 지금 막 후배들 와도 다 똑같잖아요. 후배 만났죠? 후배 들어왔어요? 후배 선생님한테 막 도와주고 그러나요? 당해봐라 그런 마음도 아니죠. 아니지만 못 도와주고 있죠. 네, 못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걸 도와줄 수 있는 역할을 우리가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아니 그러면 교수님 그 매뉴얼 같은 거 잘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하는데 아시지만 매뉴얼 가지고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 매뉴얼 거의 없습니다. 매뉴얼은 매뉴얼일 뿐이에요. 상황과 맥락이 없어. 그래서 그거는 도움이 안 돼요. 큰 틀을 가지고 있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에 대한 노하우는 사실은 별로 없어. 아무리 매뉴얼을 읽어봤자 소용이 없어. 실제 경험을 해봐야 알아요. 근데 러닝 바이 두잉으로 하려면 유치원은 3년 걸린다는 거예요. 3년 이후에도 새로운 일들이 많아요. 그걸 계속 도와줘야 돼. 원장님들은 어떻게 도와줄까 고민하지만 뾰족한 수가 없어요. 그죠? 뾰족한 수가 없어요. 중요한 건 선생님들의 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에이전시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이번에 OECD도 발표했는데 교사의 에이전시가 중요하다. 자율과 책임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이 역량이 필요하다. 그걸 에이전시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그래야만 아이들의 교육을 잘하는 거죠. 그런데 교사의 에이전시를 높여주기 위한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전 세계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선생님의 이 리더들의 마음 플러스 디지털 도구를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을까? 이걸 상황에 따라서 고민해보면 굉장히 좋은 방법들이 나오는데 제가 그 방법을 오늘 가르쳐 드리진 않아요. 왠지 아세요? 기조 강연이 원래 그런 거예요. 기조 강연은 추상적으로 드리는 말씀으로 마인드를 바꿔 드리는 거고요. 다음 우리 박보람 교수님이 다 해주실 거라고 저는 세부 세션이 원래 그걸 다 아마 논의하는데 오늘 다 해결이 되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우리가 논의하고 워크숍을 하고 함께 해야 됩니다. 혼자서 하면은 지쳐요. 힘들고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집단 지성의 힘으로 한다면 우리가 새로운 방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회장님께서 연구회를 만드실 거예요. 교사를 위한 디지털 리터러시 연구회를 분과로 만드셔서 그 안에서 한 학기만 같이 연구해도 우리 연말에는 좋은 성과물들을 발표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게 영역마다 달라요. 학생을 지도하는데 활용하는 AI가 있을 수가 있고 학생 상담이 많지는 않겠지만 학부모 상담은 많이 있겠죠. 학부모 상담 너무 힘들죠?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어요. 일단 대하는 게 힘들어요.
특히 우리 알파 세대는 만나서 얘기하는 걸 너무 싫어해요. 제일 싫어하는 게 만나서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는 전화로 얘기하는 거. 제일 좋아하는 건 문자로 대화하고 싶어요. 제가 작년까지는 수업을 했었는데 작년 5월에 원장인데 작년 3월에 이화여대는 학생들이 거의 결석을 안 해요. 결석하면 너무 이상한 일이에요. 근데 심지어 2번 연속 결석하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네, 그러죠. 네, 이화에서는 결석이 없어. 근데 2주간 결석을 했어요. 한 친구가. 그래서 제가 그 옆에 친구한테 너 얘 아니? 그래서 쟤 같은 학과니까 알아요. 전화번호 있니? 그랬더니 전화번호 있어요. 그리고 전화 한번 해봐. 내가 왜 결석하는지 궁금하니까 수업 시간에 얘기했더니 전 전화는 안 하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아 그래? 그러면 내가 통화할 테니까 그래도 일단 걸어줘. 그랬더니 네. 그러더니 전화 걸어서 바로 주더라고요. 저한테. 저 같으면 그래도 누구니 난데 교수님하고 통화해라 이렇게 정도는 전달해 줄 줄 알았는데 전화를 딱 걸어서 전화주고 받았어요. 나한테 받았다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영희야 왜 안 왔니? 아파서 그랬구나. 다음 주에 꼭 와. 이렇게 해서 끊으면서 저도 너무 놀랐어요. 친구인데 전화통화를 안 한대. 그런 분들이 지금 교사가 되고 있는데 근데 학부모하고 통화하라고 그러면 원장님이 보시기엔 당연한 일이지만 이 사람들한테는 너무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부모님하고도 전화통화 안 하는데 학부모하고 전화하거나 이런 게 너무 힘든 일인 거죠.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세대 간의 이해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제 소통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학부모도 그렇고 학부모도 달라지고 젊은 선생님도 달라지고 애들은 더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박인호 회장님이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아이들에게 부모들이 너무 많은 디지털 도구를 줬기 때문에 그 폐해가 저는 너무 심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보육하고 유아교육에서도 교실에서 디지털 도구를 활용하는 것은 전 최소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어로 hands-on education. 우리가 직접 활동 중심으로 해야 맞다고 보고 초등 저학년까지 정도도 저는 디지털 도구를 거의 안 쓰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하이터치인데요. 선생님의 이 눈빛, 말 한마디가 중요한데 어떤 눈빛과 말 한마디와 도움이 중요하냐, 좋은 거냐라는 것을 디지털 도구를 활용해서 더 잘할 수 있다. 그리고 선생님들의 다른 업무를 줄여줌으로써 교육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다. 이게 저는 하이테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제가 개념한 게 하이터치를 위한 하이테크. 교사의 에이전시를 높이기 위한 도구의 활용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OECD에서 강조하고 있는 코-에이전시라고 하는데 코-에이전시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교사들의 각 에이전시를 결합하는 방식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교사 연구회와 같은 에이전시의 결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들 간에 협력이 있을 수가 있겠죠. 두 번째 코-에이전시는 뭐냐? 에이전틱 AI. AI와 디지털 도구를 통한 나의 역량을 높이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이 두 가지야말로 제가 볼 때는 유아교육에서 활용이 가능한 디지털 리터러시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아이들을 위한 리터러시나 아이들을 위한 이 시민성이나 이런 걸 이제 또 강의를 해주실 거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추천도 드렸고 그래서 아마 잘 얘기하실 텐데 제가 좀 더 강조하고 싶은 건 교사를 돕는 디지털 리터러시를 높이는 방법 이거를 우리가 조금 더 고민을 하면 지금 많은 고민이 있잖아요. 지금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시죠. 현장에서 누구나 이제 제가 얼마 전에 TV 잠깐 돌리다가 보고 깜짝 놀랐는데 어느 분께 요즘 제일 고민이 뭐냐 그랬더니 직장인이었는데 그만둘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TV에서 저런 인터뷰 해도 되나 그랬는데 그 옆에 부장님도 계셨는데 부장님은 무슨 고민이세요? 그랬더니 저는 그 고민을 10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우리가 직장 생활하는 누구나 이거 그냥 때려칠까 하는 고민을 누구나 다 하고 있어. 그거의 원인을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데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를 함께 나누는 게 사실은 우리 구성원들과 함께 해야 될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있어요. 누구나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다 있어요. 저도 지금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지금 강의도 그만둘까 지금 말까 생각하고 있어요. 내 강의 자료도 없이 지금 강의하고 이게 내 그만둬야 되나 했지만 그래도 끝까지 참고 열심히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누구나 순간순간 이거 그만둬야 될까 하는 생각을 누구나 하실 텐데 왜냐면 힘들어. 막막해. 자료 없이 어떻게 강의를 내가 30분 할 수 있을까? 그랬더니 빨리 끝내라는 얘기가 이미 나와서 저는 너무 지금 행복해지고 있어요. 빨리 끝내달라고 지금 요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여러 가지를 제가 사실은 한 80종 이상 준비해 왔는데 그 내용의 핵심은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하기로 하고 오늘의 드리는 요지는 선생님을 위한 선생님을 돕는 하이테크가 무엇일까? 기존에 있는 일반적인 생성형 AI로도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어떤 부분에 교수학습, 지도, 행정, 서류 작성 관련해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사례들을 함께 연구회 활동을 하시면 혹시 필요하면 제가 그 연구회 지도교수도 해드릴 수가 있어요. 10명 모아오시면 제가 지도교수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말에 책을 쓰는 걸로 너무 많이 박수 쳤기 때문에 좀 고민을 못해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해보면 함께 해보면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활동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면 좋겠고 기조 강연이지만 혹시 질문 있으면 두 분께 받고 제가 또 다음 또 일정이 있어가지고 가봐야 돼가지고 두 분의 질문을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끝내야 될 때라고 지금 표정 보니까 끝내라고 하시는데 혹시 두 분만 질문해 주시죠. 질문이 나올 때까지 여기 서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만약에 자녀가 생기고 키우게 되면은 디지털 같은 거를 4학년 때 주면 적절할까요? 그 디지털 도구가 발전을 할 건데요. 그 영상을 보거나 하는 디지털 도구가 그 지금처럼 있다면, 제가 예를 들면 유튜브라면 저는 3, 4학년까지 안 보여주는 걸 권해드리고 싶고 핸드폰도. 다만 그 상황에서는 로보틱스 기술이 발전해서 그냥 옆에 와서 대화하는 로봇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애들은 또 언제 사용해야 될지는 또 고민이 되는데 제가 볼 때 유튜브는 가능하면 늦게 보여주는 게 훨씬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이와 엄마의 관계에 따라서 마음대로 안 되실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가장 늦게 조금씩 보여주는 게 저는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한 분만 더 듣고 제가 더 없으신 것 같아서 그럼 마무리 하도록 할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전세영